군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군대 생활을 하면은 지휘관을 많이 하잖아요. 네.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 할 음. 때 군 부대 전체도 이런 수혜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제가 20한 3, 4년 전에 대대장을 할 때였는데 대대는 한 4, 500명 있는 부대 네. 지휘하는 게 대대고 저희는 포병 대대장을 해서 장비가 참 아, 많았습니다. 포병 대대니까. 차량도 한 80여 대 있고 예. 하포, 음. 포병 하포, 탄약해서 네. 또 주둔지가 아주 넓어요, 포병은. 근데 저희 그 주둔 그때 전곡 일대에서 대대장을 할 당시에 네. 전곡 연천에 99년도 1999년도에 아주 집중호우가 와서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대대 제가 지휘하던 대대도 반 이상이 물에 잠겼었고 중간에 하천 다리가 다 떠내려갔어요.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나 장비 피해나 탄약이나 부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냐? 저는 그때 6월 초에 대대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대대를 가로지르는 게 소하천이 있고 계곡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엄청난 피해가 생긴 걸로 예상이 돼서 저지대에 있는 수송부라든가 하포 이런 거는 주로 평야 넓은 지역에 그쵸. 있으니까 저지대거든요. 예. 아, 저기야 물에 잠길 확률이 많겠다 해서 단계별로 그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예. 탄약은 아하. 대피하고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더니 네. 그 당시 30년 이상 그 지역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분들이 아이고 대대장님 이럴 필요 없다고 자기가 3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대대 중간 다리가 넘친 적이 없었다.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지만 제가 그때 생각은 요새는 이상 기후가 많으니까 가도하리만큼 해야 되는데 훈련을 되게 심하게 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때 6월 말인가 7월 초에 집중호우가 그것도 저녁에 온 겁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사전에 대피를 다 시킨 거죠. 그래서 반 이상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전 조치와 실시간 이런 조치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감 지수가 너무 낮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리더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네요. 네, 예. 만약에 이 밑에 이제 어떻게 부하, 그러니까 참모진 얘기는 좀 사실은 귀찮은 면도 있잖아요. 네, 리더가 있죠. 지시하거나 이렇게 가자 확고한 모습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해왔던 관성대로 가고 싶은데 그걸 깨고 올바른 방향을 이끄는 게 리더의 모습인데 네. 지금 이번 폭우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물폭탄이지만 또 나머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한데 네. 지금 정도의 사고 방식과 태도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리라고는 생각을 저는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초반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이 네, 위기 관리, 위기 대응 센터 네. 이게 과연 온전하게 청와대에 있던 게 온전하게 용산이나 이런 곳으로 옮겨질 수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관저랑 떨어져 있으니까 집무실이 그건 염려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아마추어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서 네. 참 안타깝죠. 위기관리센터는 아마 전에 청와대에 있던 모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확인하니까. 그런데 인적 구성을 100%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위기 관리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전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그런데 100%다 인원을 교체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번처럼 우왕좌왕하고 이 위기가 왔는데도 정부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그 위기가 와도 각자 도생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알아서 다 하라는 것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죠. 이제 청와대 이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청와대 이제 벙커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고 어떤 지시사항도 나왔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안 보인다. 네. 정부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 폭우 사태도 보면은 정부가 뭐 했냐, 대통령은 뭐 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것부터 그러니까 나오면서 소통을 얘기했지만 소통은 안 되고 있고 국민들과 더 멀어지게 되고 정부는 오히려 궁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느낌. 대통령은 궁궐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느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당시는 모든 것들을 50년 동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버리고 용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간접 위치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하고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견됐던 겁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도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네. 우왕좌왕할 확률이 대단히 그래요. 높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반복되겠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 예. 자, 저희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간절을 이제 아크로비트에서 아마 조만간에 한남동으로 이전하겠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간절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끝나면은 한남동으로 가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 대통령이 가까워지는데도요. 가까워지더라도 네. 밖에 있잖아요. 아. 대통령실과 많이 떨어져 있고 예. 그러면은 지금처럼 또 위기 사항에 또 위기관리센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 또 고립될 수도 있고. 고립이 된다. 예, 예. 못 나올 수 한남동 있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예. 시위대로 에워싸여 줄 수도 있어요. 거기는 공간이 아주 나오는 통로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또 헬기장도 없어요. 헬기장이 예, 없어요? 협소해서 모르겠어요. 헬기장을 새로 만들려면은 새로 그쪽 매봉산 일대를 네, 또 다시 만들어야겠군요. 그 공원을 좀 더 사서 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네. 현재로서는 헬기를 내릴 만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겠죠. 결국은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태도 같은 면을 적극적으로 해서 비가 이렇게 저녁에 내릴 것 같으면 대통령실에 대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퇴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통령은 24시간 근무. 예, 태세. 근무라기보다 예. 정신태세를 대기태세. 예. 정신적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는 또 그 잘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면서 대기하면서 통제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죠. 네. 네. 자, 김병주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부분 청와대 나오게 되면 아무런 계획,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이나 판단 없이 나오게 되면 안보 공백에 우려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요. 그렇죠. 네.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그 서울시나 마포구청장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죠. 네.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당시에 그 우면산 산사태로 10년 많은 전에. 피해가 있던 걸 경험했었고 강남역 부근이 네. 침수되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그런 걸 너무 잘할 텐데 오세유돈이라고 예, 불렀었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너무 잘할 텐데 네. 미온적인 조치를 하고 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도 뭐 1,000억 원 가까이 네. 삭감이 됐다. 치수, 예, 이렇게 하천 관리. 치수하고 네. 하천 관리하는데 한 1,00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거 후속 조치들이 아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리더는 서울시장이면 서울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과 관계된 것은 가도하리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도하리만큼.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이제 구청장들이라도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포구청장 SNS를 그 시간에 뭐 저녁 식사는 할 수 있지만은 네. 그 SNS를 올리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네. 식사하는 장면 전문 그런 걸 했잖아요. 그것은 예. 그때 이미 마포구청에 들어가서 위기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박강수 이제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청장인데 음식 김치찌개 뭐 전 이 사진 올리고 네. 먹는 사진은 올리고 꿀맛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았고 뭐 나중에는 이 게시물 내리긴 했는데 뭐 이 댓글에서 막뭐 싸우는 이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누리꾼들하고. 그러니까 댓글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명하고 뭐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만큼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아. 위기에 대한 감각들이. 네. 그래서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있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또는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네. 다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 정신적인 태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네. 매뉴얼부터 해서 숙지도 하고 또 훈련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자, 지금 이 김병조 의원의 말씀을 잘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